여러분들 안녕, 청설이에요. 벌써 2023년이 절반 넘게 지나가 몇 달 후면 디지몬 시리즈의 신극장판이 개봉하는 10월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공개된 디지몬 어드벤처 제로 투 더 비기닝의 여러 자료들을 보고 자료들을 통해 공개된 내용과 그 내용들로 극장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약간 예상해볼까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그러면 영상 시작합니다. 이번에 개봉하는 극장판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자료들은 대략 6분이 넘는 시간 정도의 극장판 초반부 선행 영상과 2개의 예고편이 있는데요. 해당 자료들을 살펴보면 작중이 시간대는 아구몬과 파피몬의 파트너 계약이 끝난 극장판 라스트 에볼루션의 시간대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흐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행 영상을 살펴보면 2012년 2월 21일 도쿄타워 상공에 갑작스럽게 거대한 디지타마가 나타나는데요. 디지몬에 대한 정보가 대중들에게 많이 풀린 것인지 디지타마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념사진을 찍기 바쁩니다.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기 바쁘던 바로 그 순간 디지타마에서 정체불명의 파동이 흘러나와 지구 전체를 뒤덮어버리는데요. 파동이 지구를 뒤덮어버린 순간 거리의 광고판과 작업 중이었던 모니터들, TV와 스마트폰들, 그리고 선택받은 아이들의 디지바이스에까지도 모두에게 친구를,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디지몬을 이라는 메시지로 도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수상한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인물의 손에는 파손된 흔적과 약간의 개조의 흔적이 보이는 디지바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이 흐른 후 2012년 2월 18일 아직까지도 디지타마는 도쿄타워의 상공에서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었죠. 아무래도 이런 거대한 사건이 터진 만큼 정부에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사건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게 당연한 흐름이겠죠? TV에서는 디지타마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이 한창 나오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두 명의 인물들이 존재했죠. 그 인물들은 바로 테이리와 한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파워 디지몬의 선택받은 아이들. 선택받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장소는 사내가 수행을 하고 있던 라멘 가게였습니다. 극장판에서의 사내는 요리 전문 학교를 다니며 꿈을 위해 라멘집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라멘 수행을 하고 가게의 정기 휴무일에는 점주가 가게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해줘 정기 휴무일 한정 점주로서 자신의 라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인 사내처럼 다른 아이들도 열심히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도중이었죠. 정우는 잡중의 시점에서는 대학교 2학년으로 장래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해결해가며 경찰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지는 스페인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인도로 넘어가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대형 사건이 터진 만큼 한솔이가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매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솔이를 대신해 선택받은 아이들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한은 작중의 시점에서는 이미 법대에 진학이 결정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께 배웠던 검도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상태라고 합니다. 리키는 여전히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는 자신의 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나리는 전문대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으며 꿈이었던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어린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험을 쌓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리키의 말에 의하면 더 비기닝의 시간대에서는 한솔이가 디지몬 연구의 1인자라고 하는데요. 이어서 나리의 말에 의하면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테일리에게 연락을 했더니 이런 바쁜 와중에 연락하지 말라며 자신에게 화를 냈다는 말을 합니다. 이 대사들로 보아 테일리는 라스트 에볼루션에서 보여줬던 자신의 꿈에 대한 고민을 끝마치고 파워 디지몬의 엔딩에 나왔던 디지몬 외교관으로서의 길을 걷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말에 따르면 한솔이가 거대 디지타마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연구를 지속해봤으나 아직까지 디지타마의 정체를 밝혀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네요. 잠시 후 사내와 브이몬이 아이들에게 라멘을 제공하는데요. 아이들이 라멘을 먹으려던 바로 그 순간 TV에서 도쿄타워의 안테나에 누군가 올라가고 있다는 속보가 나옵니다. 그렇게 뉴스를 보고 있던 순간 재아가 뭔가를 포착하는데요. 도쿄타워로 오르고 있던 정체불명의 남자가 디지바이스를 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죠. 그리고 시점은 정체불명의 남자로 변경되고 도쿄타워로 오르고 있던 정체불명의 남자는 디지바이스를 디지타마 쪽으로 향하며 어째서 이제서야 나타난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넌 내가라며 말을 하던 도중 발이 미끄러져 타워에서 추락하게 되죠. 그리고 추락하던 남자를 스틱몬이 구해주는데요.
그렇게 무사히 땅에 내려온 남자는 자신의 상태를 걱정하던 아이들에게 디지몬이랑 파트너가 이렇게 많이? 라며 마치 이런 상황을 처음 본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리고 구해줬으면 고맙다는 말부터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사내에게 자신은 구해달라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하죠. 그 말을 듣고 분노하는 사내를 막아서는 예지를 뒤로하고 나리는 남자에게 저런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질문하는데요. 남자는 너희들과는 관계가 없다며 대답을 거부합니다. 이어서 리키가 상관없지 않다며 남자에게 너도 선택받은 아이잖냐라는 말을 하는데요. 남자는 마치 선택받은 아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어서 정우는 남자에게 너의 파트너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하지만 남자는 자신에게 파트너는 없으며 자신의 파트너는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자신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디지몬과 파트너 관계를 맺은 인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정체불명의 남자의 이름은 오와다 루이, 세계 최초의 선택받은 아이이자 이번 극장판의 이야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선행 영상의 내용이 끝나는데요. 선행 영상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이들은 자신들의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중이며 전 세계의 선택받은 아이들은 예지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통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이는 선택받은 아이라는 호칭도 파트너 디지몬들의 수가 늘어난 것도 전혀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정보를 접할 수 없는 공간에 오랜 시간 동안 격리라도 당했던 걸까요? 루이에 대한 이야기는 세키 히로미 프로듀서와 타구치 토모이사 감독의 말을 통해 조금이지만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세키 히로미 프로듀서의 말에 의하면 이번 신극장판은 시작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디지몬과 가장 처음 만난 것은 테이리와 나리 두 사람이었으며 컴퓨터라는 것은 본래 이진법의 세계이니 처음에 두 사람이 있었다면 그 전에 먼저 한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극장판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디지몬 어드벤처에서 테이리는 여러 명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초의 선택받은 아이인 루이는 말 그대로 최초의 1인이기 때문에 테이리와는 다르게 주변에 디지몬과 파트너가 된 아이가 아무도 없었으며 그런 처지에 놓인 아이의 고독을 한번 다뤄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루이는 선택받은 아이와 디지몬의 파트너십이라는 것도 디지몬 어드벤처의 아이들처럼 강한 인연으로 자라지 못했으며 그것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의존심이 강하거나 일방적인 애정이 되기도 하고 서로의 착각이 엇갈리는 관계가 되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에 주목해서 최초의 디지몬과 최초의 인간 사이에 있었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싶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감독인 타구치 토모이사의 말에 의하면 시작의 1위는 디지몬 어드벤처의 8인을 방관자가 되어 그저 지켜보기만 한 것이라며 자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도 여러 사정들로 인해 말을 걸어보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선행 영상과 인터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는 전부 확인했으니 이번에는 포스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된 극장판의 포스터는 총 3장이지만 이번에 살펴볼 포스터는 바로 이건데요. 포스터를 잘 살펴보면 데이터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도시를 등지고 있는 루이와 루이 앞에 마치 걸어가는 듯이 펼쳐져 있는 길, 그리고 그 길에 나와 있는 사내와 브이몬이 보입니다. 간단하게 포스터로 해석해보자면 데이터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도시는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관계, 즉 파트너 디지몬이나 다른 선택받은 아이들 등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루이가 서 있는 길 위에 사내와 브이몬이 있는 것은 마치 자신도 사내와 브이몬처럼 디지몬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싶었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저렇게 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고민하는 듯한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포스터로 확인해볼 것은 전부 확인한 것 같으니 이번에는 최근에 공개된 예고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가 추천문과 함께 테이리와 나리의 어린 시절 모습을 마치 현장에서 지켜보는 듯한 것을 시작으로 파워 디지몬에 선택받은 아이들과 파트너 디지몬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며 루이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루이는 절대적인 친구의 존재를 믿냐는 말을 시작으로 그런 편리한 존재가 정말 있을 것이라 생각하냐 말하는데요. 그리고 인간과 디지몬은 그저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선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루이의 독백과 함께 화면에는 디지몬과의 모험, 둘도 없는 정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런 의미심장한 말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도쿄타워 상공에 있던 디지타마가 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어지는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거대 디지타마의 부화로 인해 세계에 유례없는 대혼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인물은 오직 루이뿐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내는 루이에게 이건 내 소원으로 인해 시작된 거야 라는 말을 하는데요. 스쳐 지나간 말 중 선택받은 아이들에게 숨겨진 세계를 뒤흔드는 비밀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혹시 루이의 소원으로 인해 선택받은 아이들과 파트너 디지몬 시스템이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어서 파워 디지몬의 주력 디지몬들과 루이의 과거 모습으로 추정되는 장면. 네트워크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내와 아이들이 보이는데요. 해당 장면에서 사내는 루이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황제 드라몬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현실 세계와 네트워크 안에서 거대 디지타마로 인한 역대급으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루이가 사건을 해결하는 동안 그 시간을 벌기 위해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살펴보니 정말 10월 27일이 너무 기다려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보고 해석한 내용이 만약 저와 다르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극장판 디지몬 어드벤처 제로2 더 비기닝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알아보고 정리해봤습니다. 업로드 소식을 빠르게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뉴바!